안녕하세요. 타티드 대표원장 테드입니다. 오늘 모발이식 경과 보러 갑니다. 30분까지 가는 거라서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엔 경과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러다 오늘 또 가서 5차까지 또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죠. 저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조금 이야기도 좀 하고 오랜만에 또 원장님 뵈러 가는 거라 뭔가 즐겁고 설레고 제가 원장님 한 거의 11년째 보고 있는데 징글징글한가? 아무튼 가서 생착은 잘 됐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감을까요? 예, 감고 봐야지. 감고 올까요? 내가 감아드릴게. 하고 감겠지. 제가 감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좀 봐야지. 잘좀 봐야지. 이거는 바로 와가지고 아, 오늘 어디 끝나고 뭐 못하겠어. 고개 한번 살짝. 살짝 수경을 시키면. 8개월 됐죠, 지금? 네 맞아요. 약은 드시면서 없어요? 부작용 같은 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네. 오케이. 좋아요. 이게 완전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었고, 여기 앞쪽, 여기 위주로 좀 갔었고. 조금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거 봐요. 괜찮아요. 이거 일부러 조금 안 자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 좀 돼서 봐야지. 좀 살짝 보이고. 빨갛죠? 하얗게 보여요. 약간 하얗게 보여요? 약간 하얀 점이 보여요. 하얀 점. 뭔지 알고. 근데 약간 닭살 같아. 그냥 이거 이 정도 닭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맞아요. 제가 집에서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음. 이쪽이랑 이 중앙 부위 있잖아요. 여기 네. 이쪽.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까지 길어본 적이 한 번도 네. 없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느껴져요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네. 네, 엄청 좋아졌는데 네. 사실 인간이 네. 인간이 좀 틀려먹은 게 틀려먹었어. 네. 계속 욕심이 나요. 네. 지금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긴 하거든요. 네. 여기 사실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거긴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딴 사람이 볼 때 사실 여기가 조금 더 보이긴 하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좀 더 보이긴 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지금. 이 사진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지난번 수술 전이에요, 저.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지. 사진 찍어서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볼래요? 사진 그래? 찍어서 비교 좀. 네. 마지막 수술하고 만족도가 진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다양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더 하고 싶어. 네. 심을 공간이 점점 더 없는 데서 또 하니까 그렇죠. 점점 더 어려운 수술이 되는 거예요. 수염은 굉장히 효과 좋은데 네. 음모는 떨어져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있다. 아 진짜요? 턱수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지. 턱수염 더 먹을 거 있어요? 근데 뭐 턱수염을 지금 여기를 멋있게 기르고 다니고 있어서 여기는 뽑으면 안 돼. 여기는 이 정도 뽑으면 안 되고 없죠. 턱수염은 이제 거의 문제가 없어. 이 정도 다. 박 대표님 좀 지금 저렇게 좀 빽빽한 어떻게 보면 빽빽하거든. 그런 거에다가 괜히 음모를 쑤셔 넣으려고 하다가 기존 모발만 망가뜨리지 않을까? 막 이런 기존 생각. 몰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안녕하세요. 다티드 대표원장 테드입니다. 지금 댓글에 모발이식에 대한 경과 보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모발이식을 4차까지 진행을 했는지 왜 똑같은 병원에서만 4차까지 진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두피 문신을 하는데 왜 두피 문신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도 5월 달에 4차 모발이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2026년도 2월 24일입니다. 경과는 9달 정도를 보고 제가 이제 경과를 보러 갔는데 영상이나 뭐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값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차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뽑지 않고 여기 밑에는 턱수염이랑 그리고 이제 음모털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차 모발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 병인가? 집착 아니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디테일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적인 부분이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훨씬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집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제가 머리에만 이렇게 집착을 보이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크게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 미친놈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했죠. 어떻게 보면은 배양으로 하는 줄기세포 하나 빼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치료를 거의 다 해봤는데요. 탈모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집착을 해서라도 내 머리숱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도전하고 시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5차 모발 이식을 결정하게 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개인적인 만족이 아직은 조금 아쉽다. 두 번째는 사실 컨텐츠, 세 번째는 실험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개인적인 만족도라는 거는 머리숱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젊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타일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기도 하고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두피 문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업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이 모발 이식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이 또 저희랑 아예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발 이식 후 나오게 되는 뒤쪽 흉터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는 거, 그리고 모발 이식 한 다음에 밀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두피 문신은 꼭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가는 병원 모발 이식 원장님은 이제 모발 이식 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수염이라든지 음모털이라든지 이거를 한 인원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한 3명인 거죠.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사실 그런 부분은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며, 조금의 털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모발이식 원장님이 뭐 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더라도 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식모기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낭끼리 충돌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모발식 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결과값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이라든지 뒷머리의 숱감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모발 이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건데, 뭐 턱수염이나 음모털이라든지 다른 부위의 털들로도 충분히 이러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는 부위는, 모발 이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리 쪽으로 조금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부위는 사이드 파트라고 해서 이쪽 사이드 쪽을 짧게 잘랐을 때 양쪽 사이드 쪽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르마를 타는 부분이라고 하죠. 저는 이쪽의 숱감이 조금 부족하고 전두부, 이 중앙부의 숱감이 조금 떨어져서 앞머리를 내릴 때 갈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부에 조금이나마 숱감을 올려준다면, 아니면 중앙에서 조금 더 위라도 올려주면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내렸을 때 무게감이 있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 혹은 요즘 유행하는 리프펌이라든지 에즈펌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족한 부위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아직은 제가 1년이 되지는 않아서 앞으로 한 2달, 3달 정도 뒤죠. 5월 달에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결과값을 보려면 또 한 1년이 필요하겠죠. 구독해 놓고 변화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이식에 대한 경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잘 됐어요. 특히 수염을 뽑아서 했던 게 굉장히 잘 됐고, 뽑은 곳에 흉터라든지 아니면은 생착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보여드릴 건데, 흉터 같은 경우도 잘 아물고 티가 나지 않아서 손에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도 없고, 혹시나 수염이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는데 이 수염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과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민감하면 민감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왜 나는 두피 문신을 하지 않는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머리에 한 30회차 정도 두피 문신을 진행을 했습니다. 레이저로 빼고 다시 작업을 받고, 레이저로 빼고 작업을 받고, 이 과정을 반복한 게 30회차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부족한 부위에 두피 문신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 영상을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모발이식이 가능하면 저는 모발이식을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정수리 같은 부분은 순서가 일단 모발이식이 가능하면 모발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피 문신을 진행하면 당연히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발이식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이라, 사실 이번에 끝났으면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두피 문신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경과 과정도 보여드렸을 거거든요. 근데 뽑을 털은 아직도 충분하게 남아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5월 달에 모발이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피 문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저는 무조건 두피 문신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시면 구독하셔서 경과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 문신이 시술을 잘 받으면 장점밖에 없는 시술이고, 모발 이식으로 밀도가 떨어진 부분 그리고 흉터 부분에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있는 부분은 거의 100%거든요. 두피 문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머리 숱감이 많아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밖에 없는 시술인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시술을 잘못 받았을 때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 두 번째는 평면 작업이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입체감을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머리카락 있는 부분에 없는 부분에 경계선을 지우는 작업을 저희가 엄청 정교하게 하지만, 그래도 평면 작업을 페이크 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꺼져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는데 사이사이 작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너무 많이 꺼져 있거나 머리카락이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발이 아닌 이상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볼륨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우려고 사실 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지금 두피 문신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두피 문신을 바로 진행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모발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방문하시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모발이식은 또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돈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정확하게 설계하는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기가 좀 쉬운 거지, 일반 직장인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고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하기도 쉽지 않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면 어쨌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대놓고 하거든요. 오시면 그냥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가능한 부분이 라서 상황에 맞지 않아서 모발이식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기가 어려우니까 두피 문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똑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냐.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A라는 원장의 실력이 100이다. 마케팅이 50. 뭐 B라는 원장이 실력이 80, 마케팅이 100. 그러면 보통은 B라는 원장한테 많이 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원장님이 마케팅은 좀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시술 레벨은 100을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대한 모발식 학회 이사기도 하고 라이브로 생방송 하시는 분은 2명에서 3분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4차까지 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사람이 가진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료는 저란 말이죠. 뒷머리를 뽑아서 하는 것도 재료, 뭐 음모털 뽑는 것도 재료, 턱선을 뽑는 것도 재료, 다 재료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피부에 대한 상태도 있어요. 건설 뭐 기초 기반인 거죠. 그 기반도 저의 재료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최대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쪽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신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수술이 누구나가 다 잘 되겠어요. 코 성형이 눈 성형이 똑같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100명은 잘 됐는데 일단 한 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진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한 명도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100%를 못 냈지만 70%를 낸 게 그 사람의 최대값이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내 재료가 완벽하지 않은데 최상의 상태를 바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쓰진 않거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실력 있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4차 모발 이식은 나쁘지 않게 잘 됐다. 두 번째 5월 달에 5차 모발 이식을 진행할 건데 남아있는 재료가 없으니 음모털 뽑아서 할 거다. 세 번째 척수염 상태는 굉장히 멀쩡하다. 네 번째 5차 음모털 모발 이식이 끝나면 두피 문신을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거에 대한 모든 경과도 유튜브에 올릴 거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쭉 보시면 제가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이 있는데 뇌는 이제 부정의 개념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못할 수 있나요 혹시? 강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다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머리털은 꼭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머리털이 좀 더 많아지고 올 한 해 목표한 바 다 이루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 속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죠. 긍정적으로 어차피 부정적으로 말해봤자 전 타격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궁금한 거 잘 알려드릴 테니까 좋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